착한 사람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견뎌야 하지만 나쁜 사람은 뉘우치면 그만입니다. 착한 사람은 잘 때 발 뻗고 자지만 나쁜 사람은 잘 때를 빼고는 편하게 지냅니다. 하지만 그럴까요? 나쁜 사람들이 잘 때도 편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고통을 기억하지만 상처 주는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고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은 아프지 않고 일은 더 쉬워지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느 상담심리 전문가의 말씀을 통해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3가지 방법, 착하면서도 힘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나치게 나약하고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나를 함부로 하는 사람을 물리치거나 때론 강자가 되려면 이러한 약자의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최소한의 선은 지키며 선의를 베푸는 사람, 착하지만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돼야 한다.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3가지 방법. 첫째,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라. 착한 사람이 되면 좋은 친구가 많이 생길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나같이 착한 사람은 진짜 친구보다 이용하려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난다.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맞서 싸우지 못한 이들은 결국 우울증, 불면, 고립감에 시달린다. 인간관계에서 재앙이나 다름없는 문제를 계속 겪는 이유는 경계 없이 착하기 때문이다. 상대가 함부로 대하는 원인이 처음에는 상대에게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함부로 대한다면 그 원인은 오히려 내게 있을 수 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상대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면 상대는 여기서 힘을 얻어 더 마음대로 휘두르게 된다. 함부로 대해도 자기에게 피해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래도 잘 지내고 싶어서 받아치기보다 참으면서 노력하기도 해보아야 한다. 하지만 계속 노력해도 별다른 성과가 없다면 빨리 태도를 바꾸는 것이 좋다. 너무 멀리 갔다간 되돌릴 때 저항이 커져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 되도록 초반에 즉시 강경하게 대응하며 정의로운 방식으로 반격을 가해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고 가해자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전형적인 약자의 사고방식은 타인의 비위를 맞춰서 공평한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기대는 처참히 깨질 때가 더 많다. 처음에는 다소 차갑게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자기 의견이나 좋고 나쁨에 관한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은 점점 상대가 이런 사람이라며 받아들이게 된다. 처음은 불편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로가 편해진다. 확실한 의사 표현은 그 자체로 쉽지 않은 사람이란 인상을 준다. 이때 의사 표현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이나 자기 것만 챙기는 주장이 아니다. 이런 태도는 다른 역효과를 부르게 된다. 부드럽고 예의 있게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함부로 대하기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바로 이런 태도가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의 태도이다.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의견을 확실히 표현하는 태도가 도움이 된다. 이때 상대가 무례하게 말한다면 얼굴을 붉히면서 화내기보다 담담하게 그게 무슨 뜻이죠? 라며 상대 말의 의미를 질문하면 상대의 행동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말수를 줄이면 쉽게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상대의 말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템포 느리게 하면 힘과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거리를 두고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도 좋다. 일단 선을 긋는 자체가 가까이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주기 때문에 대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보이는데 도움이 된다. 상대에게 먼저 요구하기도 하고 상대 요구에 역제안을 할 줄 아는 것도 그냥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준다. 부탁하면 들어주기만 하는 사람은 힘없는 사람이란 느낌을 주기 쉽다. 반면 요구한다는 것은 수동적이지만은 않다는 인상을 준다. 필요할 때는 대응할 수 있다는 신호로 여겨진다. 특히 상대가 부탁할 때 내 부탁을 들어주면 해주겠다는 식으로 역제안하는 태도는 자기 것을 챙기는 힘이 있고 순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태도에 쉽게 보던 사람이 움찔하곤 한다. 예상과 달리 세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때론 부탁해봤자 손해라는 생각에 자신의 부탁을 철회한다. 둘째, 잘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라. 잘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야 속이 검은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 살다 보면 그때 거절할 걸 이라며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 거절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미안해서가 많다. 미안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않으면 지체 말고 거절하라고 당부한다. 거절은 힘든 법이다. 하지만 거절해보면 거절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놀라운 것은 상대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물러날 때이다. 자신은 온갖 상상을 하며 갈등했는데 막상 거절했을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반응에 놀라워한다. 사실 부탁에 대한 거절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히 들어주어야 하는 부탁은 없다. 아무리 생명의 은인이더라도 부탁에 따라서는 들어주기 힘든 경우도 있다. 오히려 거절 없이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사람은 대책 없고 오만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 거절을 통해 타인에게 자신이 그은 인간관계의 경계선을 명확히 알려줄 수 있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한다는 느낌이 든다면 원인은 10중 8구 내가 먼저 선을 제대로 긋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주위 사람이 계속 부탁해오는 이유도 거절할 줄 모르는 내가 그렇게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거절하면 편하다 하지만 거절하기는 쉽지 않다. 해결할 방법은 연습뿐이다. 거절하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고 거절이 실패하더라도 계속 시도해봐야 한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거절을 실행하다 보면 거절에 대한 부담도 적어지고 거절해 봤다는 것에 자신감이 생긴다. 그리고 어느 순간 거절이 가져다주는 편함을 느끼게 된다. 사실 거절이라는 것이 용기 내야 할 정도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거절은 처음부터 내가 가진 권리였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면서 그 확신의 거절이 더 자연스러워진다. 거절함으로써 내 인생의 통제권을 남에게서 내게로 가져오게 된다. 나쁜 사람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된다. 셋째,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라.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야 살다가 눈물 삼키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선량함은 나약함도 거절할 줄 모르는 것도 남에게 이용당하는 것도 아니다. 착한 사람이 돼 자신만의 원칙과 성질을 가져야 한다. 진정한 선량함은 원칙과 관련된 문제이지 무조건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다. 원칙은 행동에 힘을 실어준다. 특히 갈등이 일어날 때 빨리 안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사람들은 원칙 있는 사람을 쉽게 보지 않는다. 원칙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상대 의사는 물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된다.
그렇다면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남들이 나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 의존은 평등한 교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선량함을 말하고 싶다면 먼저 공평함부터 따져야 한다. 셋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당신의 선량함을 먹이로 던져주지 마라. 남에게 밉보이지 않으려 전전긍긍할수록 오히려 미움을 사기 쉽다. 내가 바라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인생의 큰일 앞에서조차 최소한의 선도, 원칙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고생할 수밖에 없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물리칠 때도 마찬가지이다. 원칙을 세우고 대처해야 자신도 지키고 힘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먼저 그동안 착함과 선량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지점이 마음을 잡아줄 원칙을 세우는 지점이다. 다음으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과 나 자신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 그리고 실행한다. 과거 거절을 못해왔었다면 연습을 반복한다. 전문가가 권하듯 글로 써보거나 혼잣말이나 거울을 보며 숙달한다. 전문가 도움이나 워크숍 참석도 좋다. 거절 한마디 하는 것에 그렇게 법석을 떠냐고 하실지 모르겠다. 그만큼 거절을 말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대처하는 말을 연습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연습하고 시도하다 보면 어느새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기 주장을 하게 된다. 이제 부드러운 동시에 힘 있는 사람, 착하면서도 원칙이 있는 좋은 사람이 된다. 3가지 원칙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금은 대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라. 둘째, 잘 거절하는 사람이 되어라. 셋째, 자신만의 원칙을 가져라. 마지막으로 자아를 가지는 심리 전략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선한 본성을 갖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선함과 악함은 본성보다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기본 태도에 가까운데 누군가는 선한 삶의 태도를 끝까지 지키고 누군가는 지키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람은 종종 자신을 보호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남들이 똑같이 착한 마음으로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의 착한 마음에 감지덕지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기대를 갖고 있으면 오히려 더 쉽게 상처받는데 중국의 대표 감독 펑샤오강의 영화 방화의 남주인공 류펑은 어떤 면에서 선량함의 화신과 같은 인물입니다. 소문이 진실보다 강하고 무서운 시대에 그의 개인적 의지와 성품은 스스로를 전혀 보호하지 못하며 집단의 신뢰도 얻지 못합니다. 군 예술단에 있는 그는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더러운 일을 기꺼이 하며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서 헌신합니다. 그러나 그의 선량함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단지 연모하던 여자에게 고백하다가 끌어안았다는 이유만으로 철저히 바닥까지 끌어내려집니다. 그는 엄중한 경고를 받고 벌목부대라는 가장 힘든 부대로 보내집니다. 평소 그에게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까지 그를 멀리하는 가운데 오로지 여주인공인 샤오핑만이 류펑의 선량함을 알아보고 소중히 여깁니다. 샤오핑 역시 어려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군 예술단에 들어온 후에 줄곧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데 그런 그녀를 도와주고 돌봐준 사람이 바로 류펑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군 예술단 사람들이 공경에 처한 류펑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며 샤오핑은 차가운 인간성에 철저히 실망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헌신과 선량함을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
자원에서 최전방으로 향합니다. 유펑이 한 선량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군 예술단에 있을 때 그는 취사 반장을 위해 소파를 털고 아무도 먹지 않는 터진 만두를 먹었으며 무대 커튼을 수선했습니다. 식당에 부서진 의자를 수리하고 세탁기에 막힌 호수를 뚫는 것도 그의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무나 그를 부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은 유펑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가 벌목부대로 자천된 뒤로도 군 예술단은 변함없이 굴러갔으며 그가 하던 자비는 금세 다른 사람이 맡았습니다. 물론 모범 병사로 표창을 받았을 때도 억울하게 자천되었을 때도 유펑의 착한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착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더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배척한 사람들이 그보다 훨씬 더 잘 살았습니다. 자신의 선량함을 맹목적 희생으로 나타내는 사람은 집단적 악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 보면 지나치게 선량한 사람도 지나치게 악이 차 있는 사람도 모두 원 가족에서 깊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의 성장 과정은 놀랍도록 흡사합니다. 내내 불행했거나 가정에 갑작스러운 큰 변화가 생겼거나 오랜 기간 어렵게 생활해왔거나 하는 시기입니다. 다른 점이라면 지나치게 선량한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여 세상에 환심을 사려 하고 지나치게 악에 차 있는 사람은 분노를 발산해서 세상에 복수하려 한다는 것뿐입니다. 전자는 결국 집단적 악에 희생당하고 후자는 더 많은 무고한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도리를 중시하는지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자리를 양보하는지 넘어진 노인을 도와주는지 이는 모두 개인의 생활 태도 및 양심과 관련된 현실적 문제입니다. 도덕은 선악을 기준으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구속하는 행동 규범입니다. 그런데 도덕의 기준이 선악이라면 선악의 기준은 무엇일까? 사실 사람의 본성은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유일한 본성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즉 자신을 이롭게 하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에 선악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본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의 동기와 목적도 모두 자신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에게 유익을 줄지 해를 끼칠지는 모든 행동과 수단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라는 목적을 위해 이해득실을 따진 셈법의 결과일 뿐입니다. 셈법은 지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심성, 다시 말해 선악의 마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선의는 지키되 자신의 행복을 담보로 불필요한 희생을 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알아본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시거나 주위의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한다면 조언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지혜들이 여러분께도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